미니미니 미니그램. 한동안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탑승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할 걸 알면서도 왜 출근길을 막아선 건지 시위에 참여했던 장애인 활동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지하철 태워주세요. 지하철 좀 태워주세요.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장애인들과 보안관들이 한데 뒤엉킨 시위 현장. 31살 청년 변자원 씨도 출근길 지하철을 막아섰던 장애인 중 한 명입니다. 한예종과 서울대, 구글 코리아 인턴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변 씨. 사람이 가속도가 붙는달까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아마 좋은 직장에 있다 보면 또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근데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삶을 아무리 바꿔도 딱 뒤돌아보면 사회는 그대로예요. 장애인이 왜 시위를 하는가 논문을 쓰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0년 넘게 멈췄던 장애인 이동권 논의는 전장현 시위 이후 궤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해서 비장애인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동권 정책에 대한 법과 예산이 얘기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딜레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시민 불편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갈등과 불화가 없인 소수자의 삶은 나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두루 개선시킬 거란 믿음입니다. 물통이 됐던 아니면 택배 박스가 됐건 그걸 계단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그 노동자에게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엘리베이터 설치해라 라고 장애인이 외쳤을 때 가장 많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건 아이와 엄마인 거죠. 공공인프라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들인 거죠. 전장현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상정되는 다음 달까지 출근길 시위를 일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왜 이들이 나쁜 장애인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높여야 해법도 가능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을 맞아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휠체어 행진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인 2호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36번째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제36차 출근길 자치탑니다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 휠체어로 열차에 타고 내리길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2호선 내선순환 열차는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위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지하철 시위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단이 나와가지고 계속 여기 지하철에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 장애인 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4호선 삼각지역뿐 아니라 국회를 향하기 위해 2호선과 5호선, 9호선까지 탔습니다.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나? 시민을 잡고 이러한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 9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예산 증액과 장애인 권리 입법 통과를 약속하면 지하철 시위를 멈춘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건 사다리 갖고 승차를 못합니다. 승차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보여주면 말이 돼요. 장애인들이 그저 보통의 시민과 함께 살자고 외쳤던 21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저는 주제! 주제입니다!
무정차라는 이러한 정말 폭력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오션 서울시장님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이건 사다리 갖고 승차를 못합니다. 승차 못합니다. 승차할 수 없습니다. 가로세로 높이 158 이상은 승차할 수 없습니다. 잡지 말라고. 안 잡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보여주면 말이 돼요. 자전거도 타는데. 공간 확보해 주시고. 기본권 침해 금지를 저희는 서울시에도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승차하는 차원하면 승차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만해요. 요즘은 말 붙이셨잖아요. 아이고, 뭐야 이거. 미니그랜드.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등록된 장애만 5%고 등록을 받지 못한 덜 불편한 사람들 혹은 등록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를 갖고 있고, 게다가 정신적인 장애, 진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병원에도 자주 다녀야 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너무 찌들해서 마음이 피폐해져서 몸도 피폐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사장 주변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굉장히 많을 거야. 난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으로 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봉사활동을 꼭 해야 되는 그 수료 시간들이 있었잖아. 그때 안양에서 화가였던 분이었는데 이제 손을 못 쓰시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을 아마 그때 내가 그 봉사활동을 했었거든. 우와. 내가 기억나는 건 딱 그 봉사활동 그때 장애인 접했을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던 거야. 내가 뭐 도움을 줬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게. 그때는 봉사활동 할 게 별다르게 없었어. 야, 너 중3 때 우리 우체국에서 봉사활동 하지 않았냐, 너랑? 아, 그랬나? 너 했던 것 같은데, 너 우리가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상준이랑. 뭐 했지? 몇 명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맞아. 그 봉사활동 한다고 밤 늦게까지 개처럼 부려먹었던, 그치, 수원 남문 우체국인가? 거기서. 막 했던 것 같아. 거기서. 내가 했던 그때 봉사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이제 약간 뇌성마비이심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 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아니, 아무래도 너는 이게 교회라는 게 매개체가 좀 있으니까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있겠죠 아마. 그거 생각하면 나 같은 일반인들은 진짜 쉽지가 않네. 가끔 휠체어 타시고 식당에 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지. 다리가 좀. 그럼 이쪽으로 안내해드리지. 그러면 의자를 빼드려야겠네. 그건 다 해드리지. 뭐 충분히 다 케어해드리지. 근데 야, 식당에 턱이 있잖아. 아니, 여기 뒤로 주차장으로 오면 되지. 주차장에 오르막길 있어. 그러네. 뒤에는 거기에 어차피 좀 공업단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수레로 많이 옮기셔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근데 요즘 그 도로가 이번에 원래는 도로법에 내가 알기로는 그 시각장애인 이런 그 노란색 그 블럭이 있었잖아. 그거 지금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 미관 때문에 지금 없앤 걸로 알고 있거든. 아이고. 진짜 배려 없는 거야, 국가적으로. 이거 망신거리야. 그러네. 아니, 뭐 시각장애인들한테 너 개를 한 마리씩 다 붙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한 건데 그거 다 없애놨어, 진짜. 그럼 안 되는데.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되려 더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상실감이 더 깊어지고. 시각장애인. 내가 예전에 시각장애인 전담 부서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 너무 진짜 장애 갖고 있다고 그게 뭔가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다 밥 먹고 하는 건데, 진짜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뭔가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농인부도 말씀만 안 하시지 어쨌든 모든 게 다 수화로 다 가능하시니까.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별이 필요한가 싶긴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너 지금 버스를 탈 때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거 봤어? 나 버스 안 탄 지 오래돼서. 이게 나 한 번도 못 봤어. 상당히 오래 걸려. 자, 장애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휠체어 탄 사람이 탈 거야. 그러면은 장애인 올라올 수 있도록 앞에 그 알아. 판을 내려줘. 앞좌석이나 뒷좌석에 그 판 있는 데로 내려줘 갖고 기사가 내려. 올려주고 그 좌석으로 끌고 가. 좌석으로 끌고 간 다음에 안전벨트를 따로 착용을 시켜줘야 돼. 어렵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운행을 해. 운전대 잡고 또 내릴 때 또 미리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치. 내릴 때는 장애인은 그런 휠체어 장애인은 하단에 장애인용이 따로 있어. 그래서 물리는 소리가 달라. 그거 같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기사가 나와서 다시 그거를 풀고 다시 내려주고 다시 또 타야 되는 거지. 되게 오래 걸리지. 전철도 마찬가지야. 전철도 휠체어 탄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찡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그거 한참 눌러야 되잖아. 그거 되게 오래 걸려. 고장난 데도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 그러면 또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뭐 그럴 때는 너무 힘들지. 엘리베이터 이용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면은 거기에 있는 그 공익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렇겠네. 되게 어렵지. 장애인은 위한 나라는 아니야, 확실히. 근데 그래가지고 웬만한 동마다 이동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그거 자격증을 땄잖아. 그래? 그거 자격증 땄냐? 나 있잖아. 그거 다 나라에서 할당해 주는데 일정 몇 시간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 어떤 거를 못 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무슨 수레라고 했었는데 우리 이쪽도 내 친구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장애인 활동 보조사라고 그런 건데. 그게 그 장애인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이 있어. 하루 일정 시간. 왜 그 일정 시간 넘으면 안 돼? 안 돼. 그 봉사의 의미로도 안 돼? 봉사의 의미로는 되겠지.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도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수입도 생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페이가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페이가 만족스러워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제도 자체를 뭐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해도 여지까지 전철을 타려는 장애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불편한 거리가 되어 있고 전철. 어렵지. 쉽지가 않지. 그리고 장애인 전용 택시들이 있단 말이야. 시에서 운영하는 몇 대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많지도 않고 요금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해서 이게 불편해. 그리고 부를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고. 맞아. 요즘 턱도 많고 전에 한번 유튜브인가 어디서 서울 쪽 번화가에서 휠체어를 끌고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다 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더라고. 다. 근데 그럴 것 같아. 뭐 배려 없는 거지. 근데 참 어려운 얘기들이야. 그거를 법으로서 제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깨인 사람들이나 남 배려해가지고 그런 분들, 어떤 차별화된 사람들을 챙기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인식구조가 다른데. 그런 기구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가장 좀 매정한 부분일 때, 공공기관은 그렇다고 쳐.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화장실을 써야 할 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맞아. 그럴 것 같아. 화장실이 실제로 잠겨 있는 데도 많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많이 없는 거지.